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하버팁입니다. 요즘 투자하기 참 힘드시죠?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은 더 힘이 없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끝도 없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한국 시장이 왜 이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조건들이 만족해야지 상승을 이룰 수 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만 짚어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 국민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믿고 투자했는데 도대체 줄줄 흘러내리니까 정말 가슴 아프죠. 그래서 얘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현재 어디 위치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얻어가실 꿀팁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원달러 환율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지금 얼마죠? 1371원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좀 특성이 가격이 50원 단위로 좀 매겨지는 그런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1200원, 1250원, 1300원, 1450원, 1350원, 지금은 14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대로 간다라면은요, 1400원을 한번 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약하면, 자, 원화가 약한 거예요.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원화가 약세라는 건데,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약세로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를,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꿔서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가 없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환율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투자하기 망설여지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쓰는 특별히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달러 환율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주식시장이요, 작년부터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크로 지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21년 7월, 작년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거와 연관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자, 이거는 OECD 경기 선행지수로, 이 빨간색은 OECD 토탈 평균 지수고요. 얘도 보면 스무스하게 쭉 내려오는데, 본격적으로 내려온 것은 작년 10월부터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한국 코스피, 한국 시장의 OECD 선행지수입니다. 얘는 정확하게 작년 여기서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바로 2021년 7월부터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공교롭게도 딱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한번 살펴볼게요. 또 다른 이유는요, 한국 시장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수출 곡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한국의 수출 곡선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 상반기부터 계속 올라왔죠. 그리고 2022년부터 꺾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만색 선은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OECD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해서 같이 꺾어졌죠. 그래서 수출 곡선과 궤를 큰 틀에서는 같이를 하고, 조금 작은 틀에서는 이 경기 선행지수와 좀 동행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앞서 보셨던 환율, 이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지만, 즉 다시 OECD 경기 선행지수 기준으로 상승 전환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한국의 수출 곡선이 다시 상승 전환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환율이 다시 하락 전환을 해야 됩니다. 안정을 해야 되죠. 안정화돼야죠. 그래서 외국인이 대량 매수로 한국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오늘 2403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투자 지표로 보면요, PER이 있습니다. PER은 10.49배, 약 10배가 되는데요. PBR은 0.95, 즉 1배 아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2403포인트면은 약간, 많이는 아니고요, 약간 저평가 국면에 들어서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다시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원달러가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상승 전환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국 수출 곡선이 다시 상승 반전되어야지만 한국 시장이 제대로 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셨던 것은 매크로적인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번 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9월 8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쿼터러블 위칭데이라고 하죠. 선물, 옵션, 주식 선물, 그리고 주식 옵션,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만기됩니다. 이렇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파생시장인데요. 파생시장은 서로 힘겨루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 이 3자의 포지션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지는 날이 바로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특히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주의할 게 외국인이 힘이 셉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1년에 3번이죠. 3, 6, 9, 12 4번이네요. 이렇게 동시 만기일에는 대부분 외국인이 좀 이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투자 주체별 포지션인데요. 지금 잘 보시면 좀 관심 있게 볼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밑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코스피 200 지수는 312포인트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에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위치가 312포인트 정도인데 외국인들은 상승하면은 수익 나는 구간으로 되어 있죠. 하락하면은 오히려 손실 나는 구간이죠. 그렇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만 봤을 때 9월 8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상승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자, 개인들 포지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 포지션은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상승보다는 하락해야지 수익 나는 구간으로 포지션이 잡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한번 보실게요. 기관 중에서도요, 금융투자가 이 선물옵션 파생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해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기관들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둘 다 수익을 할 수 있는 그 포지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를 하면은 기관은 집가가 즉 지수가 9월 8일날 오르든 내리든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잡아놨고요. 외국인들은 상승하면 할수록 수익 나는 포지션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그 반대죠.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9월 8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개인 이 약 3자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유리한 쪽이 어느 쪽일까요?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따진다면 요거는 참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빈도로 발생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9월 8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는요. 외국인이 우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고요. 특히나 오후 2시부터는 외국인들이요. 시장을 끌고 갑니다. 자기네들 유리한 위치로요. 그러면 보셨다시피 외국인들은 상승 포지션에 자, 보시다시피 상승 포지션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목요일 오후 2시부터는 시장이 급격하게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심한 하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은요, 좀 주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부터요,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실제로 이제 제가 차트를 한번 띄워 볼게요. 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먼저 네. 삼성전자의 투자 주체별 현황을 보시면은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 우위에 있습니다. 예, 파랗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리고 기관들도 계속 팔고 있고요. 개인들만 일단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수급 문제고요. 자, 두 번째는 추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추세를 보시면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것은 어떻습니까?
월봉인데요. 여전히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추세는 하락 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락 중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의 희망적인 걸 보면은 첫 번째는 과매도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매도 구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 이평선 72개월이라는 초장기 이평선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예요. 그렇다면은 자, 여기 언저리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빠지더라도 혹여나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반등을 다시 줘야 되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 그리고 내가 손실이 어느 정도 10%든 20%든 손실이 나 있는 분이라도 지금 따라가면서 투매는 하지 마십시오. 투매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지만 내 마음이 그리고 내 계좌를 바라보면은 내 마음이 좀 아프죠. 그냥 보지 마세요. 내 계좌 수익률은 엄밀히 따질 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봐야 되냐면 바로 이 시세를 봐야 됩니다. 시세 흐름과 추세를 보고 내가 거기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면 어디선가 언젠가는 내 계좌는 다시 회복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내 계좌의 손실률만 수익률만 계속 쳐다보다 보면은 이 중심이 안 잡히고 항상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계좌 수익률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가슴 아프지만 손실 나서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잘 대응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삼성전자 지금 큰 틀에서는 지금 밑에서 제한적으로 빠지더라도 제한적일 거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첫 번째 희망적인 내용, 하락 추세지만 이제 파동 이론에 따라서 지금 요거 21선이 1, 2, 3, 4, 5로 마지막 파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그 근처에 와 있어요. 좀 더 크게 키워볼까요? 자, 보시면은 자, 5파동인 거는 보셨죠? 다시 한번 더 그려볼게요. 자, 지금 바닥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단기, 중기적으로는 바닥권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1, 2, 3, 4, 5 1, 2, 3, 4, 5 마지막 파동까지 와 있고 거기서 직전 저점 부근에 와 있다라면은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해도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좀 더 크게 키워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현재 가격 55,000원에서 56,000원 그 사이가 지난번에 찍었던 지난 7월 4일날 찍었던 바닥권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걸 5일선을 한번 볼게요. 5일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선도 마지막 파동입니다. 그러면 21선도 마지막 파동이고 5일선도 그보다 작은 5일선도 마지막 파동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5일선이 다시 상승 반전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21선이 다시 상승 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약간의 시간 갭은 있겠지만요. 5일선이 먼저 턴하고 그 다음에 21선이 턴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은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다 왔죠. 오늘 57,000원입니다. 그리고 밑에 직전 저점 라인은 56,000원, 55,700원, 55,700원에서 56,000원 정도 그 사이가 되겠네요. 자, 이 범위를 깨지 않는 조건에서 5일선이 여기에서 다시 턴한다면 이어서 21선도 여기에서 턴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미국 주식과 같이 최근에 미국 주식과 같이 저 위까지 올라갑니다. 자,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요. 일단 차트 이론상에서는 현재 위치에서
자, 21선까지 돌아서게 되면 목표 라인은 바로 241선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구역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등 파동이 나올 겁니다.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한다면요. 직전 저점 55,700원 부근을 깨지 않으면 그리고 그 전에 5일선이 반등하고 21선이 같이 반등을 한다면 이 조건이 다 만족되면은 얘는 대략 여기 범위를 보니까요. 6만 3천원 정도에서 여기는 예.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정확한 게 좋겠죠? 자, 잠깐만요. 68,000원. 예. 63,000원에서 68,000원. 예. 제가 적어 드릴게요. 63,000원에서 68,000원. 이 사이까지 이 가격대로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시그널이 곧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면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기왕 지금까지 버티셨는데 예, 좀만 더 버티세요. 그러면 하염없이 떨어지던 낙엽처럼 떨어지던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시그널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닙니다. 가능성이 나올 수 있는 범위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 다음에 도미노처럼 아시죠? 5일선 턴, 21선 턴 그리고 여기 반등 목표 라인까지 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가격은 63,000원에서 68,000원 그 사이까지. 자, 그러면 이까지 갔을 때 그때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올라왔을 때 그때 줄이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월봉이 이렇게 쭉 상승 턴을 해야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상승 구간으로 회복하는 건데 아직은 아닙니다. 여기서 좀 많은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찍는 과정에서 털리지 마시고 다만 반등 줬을 때 다시 좀 물량을 좀 줄이시고 다시 또 재차 조정을 주면은 거기서 또 다시 저가 매수를 하시고 이렇게 일정 부분을 롤링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단기 트레이딩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주식을 100만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20% 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본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러셔도 됩니다. 나는 매매하기 싫어. 중간중간에 매매하기 싫어. 그냥 나는 계속 장기 투자만 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계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0%라도 스트레스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지금 손실이 났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은 그때는 대응을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요. 이걸 다시 또 다 팔고 다시 재매수하고 이렇게 아니고요. 여기서 일정 부분 정하세요. 반 50%는 남겨두시고 나머지 50% 가지고 나는 조금 물량 조절을 하겠다 라고 결정하시거나 혹은 30% 정도만 내가 현금화 시켜서 그걸 가지고 다시 물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내 주식수를 좀 늘려보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50주는 놔두고 50주만 다시 팔아서 파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파시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에 현금이 조금 있으시다면 5일선 턴하는 시그널을 보시고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거 뭐 어디 레버리지를 크게 쓰지 마시고요.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 범위 내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직전 저점 라인 부근에서 혹은 5일선이 돌았었을 때 그리고 조금 더 큰 금액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격적으로 21선이 돌아서는 그 시그널에서 내가 좀 큰 금액을 삼성전자에 일종의 물타기죠. 그렇지만 하락할 때 물타기가 아니라 반등 줄 때 내가 물타기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삼성전자는 지금 파동 이론상
중간 반등 구간에는 들어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직전 저점 55,700원 혹은 56,000원 그 사이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여기 요 직전 저점 라인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일선이 상승 턴하는 시그널이 첫 번째 1단계.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매수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것은 21선이 돌았습니다. 21선이 다시 상승 턴을 한다면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게 좀 더 큰 신호가 됩니다. 자, 그 신호까지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법 크게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올라갔을 때, 자, 그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밑에서는 추가 매수를 하시되 이 부분까지 63,000원에서 68,000원 부분까지 올라가서 이 사이에 올라갔을 때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줄이는 구간입니다. 밑에서 내가 샀으면은 여기 위에 갔을 때는 줄여줘야 됩니다. 현금 가지고 추가 매수했으면은 현금 매수한 부분은 여기서 이익 청산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물량도 좀 줄이시고 이때는 한 50% 정도 러프하게 한 반 팔고 반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에 대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 구간이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다시 내가 물량을 줄여준다. 왜? 아직 확실한 바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간 반등 구간이에요. 최근에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거 보셨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반등할 수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정말 다지려고 하면은 자, 우측에 보시는 월봉 차트에서 보시듯이 아직 몇 개월 더 남았어요. 과매도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크게 하락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 주거니 받거니 반등도 줬다가 다시 조정도 줬다가 시간 싸움입니다. 큰 범위는 아니지만 여기서 반등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바닥권을 형성하고 그러고 나서 메인 시그널인 월봉의 6개월선이 상승 턴하는 그 시그널이 나올 때는 강하게 드라이브 하고요. 강하게 드라이브 한다는 것은 매수를 좀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좀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린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 지금 믿고 투자했는데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9만원대에 매수하신 분은 정말 많이 속상하시죠. 그리고 7만원대에 많이 매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해서 속상하시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셨을 때는요, 그냥 산책하고 내 마음을 달래는 그런 행동을 따로 하시고 주식 계좌를 가지고는 스트레스 풀지 마십시오. 강하게 샀다가 강하게 팔았다가 많이 샀다가 많이 팔았다가 막 이렇게 우왕좌왕 하시면은 안 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100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일정 부분 50%든 혹은 30%든 현금화 시키는 것을 기다렸다가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저 위에 올라갔을 때. 지금은 오히려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와 있고 그러면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왔으니까 현금 가지고 조금 더 물타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상승 반전했을 때 그때 저 위에서 68,000원에서 67,000원 사이에서 또 일정 부분 매도를 하면서 현금화 시키고 다시 조정 받았을 때 그때 밑에서 다시 또 시그널을 보면서 저점 매수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반등 가능한 구간에 와 있으니까요. 팔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그러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때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은 현명한 지혜로운 투자 방법입니다. 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 드렸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도 지금 보시면 한 번 더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하이닉스도 월봉 추세는 여전히 하락이고요. 그리고 일봉 추세로 봤을 때 1, 2, 3, 4, 5 직전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먼저 5일선이 턴 해줘야 되고 이어서 21선이 따라서 턴 해주면 얘는
어디까지? 10만 5천원에서 11만원 여기까지는 반등해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하락한다고 해서 따라가면서 손절하지 마시고요. 좀 기다려 주세요. 주가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요. 하락 중에서도 반등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반등을 이용하는 게 바로 지금의 대응해야 될 전략이고요. 지금 제법 큰 반전이 하다 보면 제법 큰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지금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비슷한 궤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수급을 보니까요, 삼성전자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좀 영속적으로 좀 사주는 분위기죠. 그죠? 그래서 수급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수급도 괜찮고 지금 패턴상으로도 반등을 줄 수 있는 그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매수하는 게 좀 기대 수익률이 좀 더 높을 수 있겠네요.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좀 더 보실까요? 현재 지금 최근에 많이 핫한 종목이 조선주죠. 천연가스가 이제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수출 그리고 이란에서 수출 그래서 유럽에서 굉장히 뭐죠 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어 날아야 되기 때문에 실어 나르는 LNG선이 발주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들이 가장 지금 최근에 핫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와 있죠.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이 세 개 종목을 봤을 때 가장 앞서 나오고 있는 게 현대미포조선이네요. 자, 현대미포조선이 대장주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중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이 좋고요. 지금 수급을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조정 줄 때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지금 LG에너지솔루션, 엔솔, LG엔솔 지금 차트 위치로 보면은 좋습니다. 조금의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와 있긴 한데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 앞서 보셨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즉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은 2차전지, 전기차의 배터리 그걸 보고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사모아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LG에너지솔루션도 마이너스 조정 줄 때 그때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정도만 지금 종목 그 정도만 볼게요. 중요한 것은요.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되냐 이걸 보셔야 되는데 종합주가지수도 지금 큰 틀에서 월봉의 추세 여전히 하락 추세고요. 그렇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밑에 어느 정도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위치입니다. 보이시죠?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얘도 하락을 하더라도 제한적일 거고요. 지금 위치상에서 자, 왼쪽에 보시는 게 일봉 차트인데 하락을 만약에 하더라도 직전 저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직전 저점은 얼마입니까? 2200 약 80포인트 정도 되네요. 이 지수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럼 빠지더라도 이 위치에서는 다시 반등을 줘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 첫 번째 가능성은요. 여기서 61선에서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직전 저점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혹은 어디선가 5일선이 돌았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은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일어날 수도 있고요. 혹은 다음 주 13일 날 CPI 지수가 미국에서 발표가 되죠. 그때 시장이 만약에 긍정적으로
5일선이라도 상승 반전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코스피 지수도 같이 동행해서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기다려 보는 게 앞으로 남은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금 CPI 지수가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고, 즉 물가 상승률이 좀 안정된 그런 지표가 나올 것이라고 다들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기대대로 시장이 움직였을 때가 그걸 보고 대응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측해서 자, CPI가 괜찮게 나올 거야. 그러면 시장은 호응을 하면서 상승 전환할 거야. 미리 예측해서 내가 미리 매수를 해놨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시장에서 CPI가 발표하고 혹은 어떤 지표가 발표했을 때 오히려 하락하면 대략 난감하잖아요.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예측해서 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시장은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고 미리 선취매를 해놨는데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내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하면 남들도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장은 항상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경우일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CPI 지표가 발표되고 시장이 긍정적으로 상승 턴하면 그때 마이너스 조정 줄 때 그 다음날 매수를 하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힘든 시장일수록요, 냉철하게 시장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할까 내가 잘 고민하고 잘 대응하고 그대로 좀 지혜롭게 내 계좌를 관리하는 것이 투자를 좀 길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장기 투자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힘들수록 기운 내시고요. 부자 되는 그날까지 조합TV와 함께 하시죠.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